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제일코리안들은 몇 차례 법적 지위의 어떤 변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많이들 이제 논의를 하잖아요.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국적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반도 출신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적인 힘도 가지지 못했고 법적인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본에 있었던 한반도 출신 사람들은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해방됐을 때 한 1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반도로 돌아갑니다. 왜? 일본에 터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일본에 산 지 길게는 30년, 40년이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한반도 출신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일본 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의 국적에 따른 권리죠. 정지시켜버립니다. 법령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참정권입니다. 혹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게 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의 국적 자체를 박탈하는 일입니다. 60만 명의 한반도 출신 사람들은 이미 국적이 의미 없는 하나의 명분상의 법적인 지위지만 이것마저도 일본 정부는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으로 등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외국인 등록법은 이제 등록을 하고 한 가지의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지문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에서 지문을 찍는 건 누구냐? 범죄자. 범죄자입니다. 형사법적으로 범죄자에 준하는 조치를 외국인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체류 자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특별 영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예외적인 영주권자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구식민지 출신자들의 법적인 지위를 정리를 합니다. 이후에 65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사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무국적자였던 셈인 겁니다. 그래서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일본에 한국 대사관이 생기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분들이 법적 지위가 45년에서 65년,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국적을 박탈당하고 너는 누구야, 너는 지문 찍어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켜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제일 코리안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오사카 지역, 코베, 교토 한 요 정도 지역이죠. 특히 이제 오사카에 정착하신 제일 코리안들이 한반도의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은 대다수가 제주도, 그리고 경상도 지역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사실 호남은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근데 제주도나 이 경상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산간 지역이고. 그래서 많이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건너가신 분들이 그렇고요. 그분들이 이제 정착한 곳이 바로 츠루하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죠. 지금 뭐 말이 좋아서 한인타운이라고 얘기하지 옛날에 츠루하시는 오사카에서 대표적인 슬럼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판자촌 중에 판자촌입니다. 진흙탕이 있고 여기 우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하천인데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해요. 츠루하시에 가보시면 바로 옆이 이제 강가예요. 거기에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버려진 그 자재들을 모아가지고 강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불법으로 증축된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요. 한반도에서 새롭게 건너온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한반도 출신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정말
말 그대로 돼지우리 같은 데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사카 주택 지역에서 최악의 지역 강변을 따라 도시 최저변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인들이. 이런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신 분들이 스루아시에 가서 어떤 사회계층이 형성하느냐, 최하층 빈민의 생활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생 문제도 생기고, 보통 이제 일본의 오사카 주민들이 다닐 때 거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우범지대처럼 인식이 되고, 시각적으로 더럽고, 후각적으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사카 시 정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질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이제 제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도시 팽창에 따른 필연적인 슬럼화, 이거는 오사카 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것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특정한 인구 집단에 유독 조선인들에게 그 문제를 전부 투영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정치 안에서는 투사적인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겪기 싫고 가까이 가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이런 것들을 특정 사람들에게 투영하면서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빈곤, 슬럼화라고 하는 도시 문제와 조선인과 일본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문제가 교차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941년도에 제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감각적인 방식으로 시 정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나, 그것을 한번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조금 화가 치미네요. 사회 밑바닥의 특유의 비위생적 상태로 군거하고 그로부터 온갖 사회학을 만들어내 위생상 및 풍속상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열받네요. 그렇죠. 열받죠. 근데 핵심은 뭐냐? 제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혹은 멸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를 지배하고 조선인들을 지배하고 얘네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 찍는 그런 인종주의적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보고 끔찍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축적된 경험이 머리 안에서의 인종주의와 강력하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감각화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육식의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육식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육식은 금지되어 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게 언제냐? 19세기 말입니다. 서양화가 되면서 우리가 외국 사절들을 맞이할 때 일본의 미소시루나 이렇게 다쿠왕만 줘서 대접하긴 안 된다. 고기를 좀 내놔야 된다. 그래서 천황이 처음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육식을 할 때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닭고기? 닭고기도 먹습니다.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중요한 거는 정육을 먹습니다. 곱창 안 먹는 거죠. 부속물을 안 먹는 겁니다. 누가 주로 먹었을까? 바로 제일코리안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야키토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냐 하면은 빈민가 언저리에 생겨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술하고 이 값싼 안주로서 이제 이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내장을 당시에 도살장 그 가공장에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쿠즈라고 부릅니다. 일본말로. 쿠즈라는 거는 뭐냐면 넉마란 뜻입니다. 쓰레기란 뜻이죠. 거의 공짜와 비슷한 가격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일코리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코리안들이 내장을 구워 먹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내장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은 일본 사람이 츠루아시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악취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주는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허름함,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고 진흙탕인 그 비위생 상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 난다. 말하자면 마늘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람에게 따라붙던 하나의 투사적인 어떤 혐오의 감각 같은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코리안들의 차별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차별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고 전수되고 공유되는 감각적인 차원의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활 패턴이 달라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른 이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라고 하는 것, 비위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나보다 열등해. 몸에 배인 버릇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혐오가 사실 지금 만연해 있고 그중에 참의원이라고 하는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 혐오를 중심으로 뭉친 정당이 무려 14석, 14석을 차지해서 일본 사회에서도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